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경제와 금융의 유익한 트렌드를 찾고 원리를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트렌드와 장기 투자 전망 2부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현재 금융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세계 경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 페드 정책 영향에 의한 달러 약세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미국의 경제 구조적인 원인과 국제 분업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투자 전망에 대해 다룹니다. 유익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미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를 한 줄로 표시하면 국민소득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국제 수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1차 방정식을 조금 순서를 바꾸면요. 한쪽은 순저축, GDP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뺀 것, 그리고 그 반대는 국제 수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즉, 좌측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이 커지면 전체 순저축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국제 수지 마이너스 규모, 적자가 커지게 됩니다. 당연한 초등수학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방정식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6월 2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다음 2 내지 3년간 달러 가치가 3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미국의 순저축률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악화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이 초저수준 저축률 국가에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저축은 장기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장이 스톱되는 것이죠. 소비만 하는 것이죠. 우리 가게도 똑같습니다. 저축은 안 하고 소비만 하면 빚만 늘어나고 집은 찌그러들게 돼 있죠. 계속 돈을 빌려서 소비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부채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국민소득의 1.7% 수준으로 2011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1960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순저축률이 7%였다고 하네요. 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죠. 미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순저축률 하락은 노령화, 생산자본의 진부화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영국이 미국의 세계경제 패권을 넘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의 진부화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재정지출로 2020년과 21년 2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의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재정적자의 추가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저축 추가 마이너스가 예상되고요.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평균 순국민저축률은 마이너스 1.8%였고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10%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앞으로 2 내지 3년간 미국의 순저축률은 마이너스 5에서 10%를 예상합니다. 이 수치들만 봐서는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돈의 힘으로 증시를 밀어 올리고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국내 저축률 압박으로 자본 부족 충당을 위해서 차입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주의로 불리한 저금리,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환율 조건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국채 매각 등 차입을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미국 경제는 국제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로 달러의 장기적 약세 구조는 당연해 보입니다. 코로나는 무엇보다 국제 분업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병 팬데믹의 억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게임 등 관련 IT 기술주 매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입니다. 가치주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애플을 전체 투자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치로는 무려 910억 달러의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워렌 버핏은 과거에는
애플은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은 이번에 애플을 닮지 않았으면 폭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다변화는 무지의 방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에 투자라는 얘기인데요. 뒤집어 보면 워렌 버핏 같은 가치의 투자 달인도 지금이 애플을 대표로 하는 IT 산업이 성장하는 주도권을 잡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엔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IT와 전자기기,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의 IT 산업 체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 수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부품의 중국향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계속 악화되는 한 이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23% 증가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에도 코로나19가 삼성전자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국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중국, 한국 무역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고 중국, 한국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상대 달러는 약세가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산업 변화, 여기에 페드의 수년간 통화 공급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달러 통화 가치는 하락할 수 있고 반대로 아시아의 IT 강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시아의 IT 경쟁국인 대만도 미중 관계 악화와 맞물려서 중국과 대만의 양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이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원리를 충분히 설명드리느라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감하셨는지요?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머니 부모가 보는 시각이고 분석적 견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과 세계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IT 산업 증시에 앞으로 2-3년간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변수는 북미 관계의 돌발적인 악화, 그리고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미 관계가 경색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수는 코로나19의 방역 우수국가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신뢰가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이에 따라 페드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2-3년간 지속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머니부머는 여기저기 단기적인 추종 매매보다는 2-3년을 내다보는 메가트렌드 투자로 한국과 미국, 중국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ETF를 차근차근 장기간 분할 매입 투자를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달러 가치 하락, 즉 달러 인플레이션과 버블 우려가 높은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비하여 금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므로 녹색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2 내지 3년 이상의 산업 추세가 될 메가트렌드에는 ETF를 통한 저렴한 장기 투자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고요. 장기 투자는 ISA나 퇴직연금 계좌 등 비과세 계좌를 통해 비과세,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ETF 저축을 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머니부머 채널에 금과 ISA, 펀드 투자와 메가트렌드 투자 관련 컨텐츠가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ETF 상품 선정은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 은행에 문의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검색 사이트 파인이나 금융포털의 펀드 정보를 찾아가시면 성적 순위별, 종류별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먼저 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회사를 방문한 것이 좋겠지요.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와 비교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트렌드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